한 주간 있었던 세상의 소식, 그리고 외신이 바라보는 국내 이슈가 궁금하다면 글로벌 Y. 나라 밖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Y 시간입니다. 5주 동안 3대 종단 특별대담 방송하느라 이제 오랜만에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글로벌 Y는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 소장, 그다음에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두 분과 완전체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니 5주 동안 쉬는 동안 저는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었구나를 그러셨어요? 정말 절절하게 느끼는 국제 정세가 아주 그냥 네. 너무 숨가쁘게 많은 그 5주 동안 일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동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얼른 이 얘기들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라는 그럼 혼자 발 동동 구르면서 저희가 일단 네. 그 긴급한 중동 상황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이루어진 지 벌써 일주일째입니다. 그렇죠. 피해가 아주 막심한데 이 지난 일주일 동안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앞서서 이제 3대 종단 이제 그 프로그램 특별 프로그램 네. 나갔잖아요. 이제 그 다른 종교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교와 네. 그리고 이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공교롭게 또 종교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토요일은 사실 유대교의 안식일이거든요. 새벽 6시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계속 국제뉴스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부터 쭉 보는데 12시쯤 지나니까 속보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하고 6시간 차이가 나요. 예.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무장정파 하마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크게 지금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고 지도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르단강 서안 지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좀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지중해와 이집트와 접해 있는 아래쪽에 가자 지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봉쇄하고 있는 지구에서 그 지붕 없는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에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230만 명 정도가 갇혀서 살고 있어요. 예. 자, 하마스는 이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치 세력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토요일 새벽에 수천 발의 로켓을 발사하면서 공격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기습 공격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이스라엘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완전 허를 찔려버렸어요.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전에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지난주에는 미국의 제이크 설리펀 국가안보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처럼 중동이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공격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이스라엘 자체적으로도 정보기관 자체적으로도 네. 그 특별히 가자 지구 내에서 하마스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크였던 거죠. 그렇죠. 너무 황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로켓만 발사를 한 게 아니고요. 사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은 그 큰 장벽을 세워놨는데 네. 이제 높이가 6m 정도 되고요. 아래로 또 터널을 뚫고 들어올 것에 대비를 해가지고 아래로도 장벽을 박아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종 첨단 장비들을 다 설치를 해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넘어왔느냐. 일단 뭐 폭탄 터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 터진 부분을 또 불도저로 밀고 넘어오기도 하고 하마스 대원들이 패러글라이딩을 통해 가지고 장벽을 넘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작정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위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어 미사일 시스템 자체가 무방비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 아이언돔이 한 10개 포대가 이스라엘 전역에 포진돼 있는데 네. 여기서 최대로 쏠 수 있는 게 막을 수 있는 로켓의 양이 한 1,000발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동시다발적으로 하마스 측에서는 5,000발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이스라엘 쪽에서는 처음에 한 3,000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동시다발적으로 쏴버리니까 아이언돔이 거의 무력화가 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 상황에서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그 관련해서 사실 그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그러니까 이 9.11 테러 이후로 가장 어떤 그 종교 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그 민족 간의 그 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두 핵심 질문을 꼽으라면 그거일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그 왜 하마스는 왜
네. 군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 자살에 가까운 그 보복 공격이 당할 거 뻔하거든요. 네. 왜 하마스는 그랬을까라는 그 질문이고 또 하나는 하마스가 그렇게 했다고 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니 이스라엘은 왜 그걸 그렇게 못 막았을까? 다 그리고 왜 의문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방공망이 뚫린 것, 그다음에 정보망도 뚫린 것, 네. 보안 정보 다 뚫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왜 그런 게 속수무책이었을까? 예. 이 두 가지가 핵심 질문일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고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 조금 전에 문희정 평론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팔레스타인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서로 간에 그 소통도 못하고 네. 서안 쪽 요르단 국가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에 있는 그 서안 흔히 우리가 이제 서안 지구라고 부르는 예. 그쪽은 이제 역사상으로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인들이 쭉 살았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을 하고 전쟁이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서 양쪽으로 몰리면서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로 몰렸는데 가자 지구는 사실은 이집트 쪽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땅이고 저쪽은 요르단에서 만들어 놓은 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건국될 당시에 이 요르단과 이집트는 같은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교를 믿지만 굉장히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서로 영국에서 이제 이 땅을 놓고 철수를 하는데 이 땅을 누가 가지냐 가지고 네. 그러던 참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이 아니 그 아랍 국가가 총 동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한테 어떻게 졌을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오합지졸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랍 군대는 장비는 우수해 더 많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쉽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는데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하고 일단 같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더라도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서안 지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뭐랄까 온건한 그런 성향의 정치 세력이 더 뿌리를 내리기가 쉬웠고 가자 지구는 조금 전에 문희정 평론가 말씀하신 너무 진짜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몰릴 때까지 몰려가지고 뭐 이렇게 주구나 저렇게 주구나 그냥 한계에 내몰려 있는 상황. 진짜 이 사람들은 한계에 내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십 년 동안 온건파 기다려 봤는데 되는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하마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무장 세력이 지금은 거의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네. 과거에는 한 분파였는데 지금은 가자 지구는 완전히 여기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인명 피해가 사실 초창기에 그러니까 공격 초기에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 지구 그 벽을 사이에 두고 이슬람 이제 남부 지역 네. 이스라엘 남부 지역 그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마을을 동시다발적으로 한 22곳을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음악 축제 현장도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숨진 사람들이 한 1,300여 명 정도 되고요. 부상당한 사람이 2,800명 정도 된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견된 하마스 대원의 시신이 지금 1,500구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피해를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가자지구 보복 공격 지금까지 6,000발의 미사일을 퍼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순간에도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가자지구 안에서만 1,530명 파악된 사람만 사망자만 1,530명에 달하고 네. 여기 부상자는 7,000명이 넘어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는 이제 죽은 목숨이야. 우리가 하마스는 선전포고 했잖아요. 네, 다시는 불가능하게 부활이 불가능하게 네. 우리가 다 죽여놓겠다라고 하고 그 하마스 대원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격해 이러면서 학교 병원 가리지 않고 지금 다 폭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장벽 주변으로 지상전을 펼치겠다 이러면서 탱크들이 쫙 도열을 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예비군 36만여 명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집을 한 건데 24시간 이것도 지금 시간 제한을 걸은 것도 심상치 않아 보여서 그렇죠. 가자 지구가 동서로 10km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40km 정도예요. 거의 예. 직사각형 비슷한데 위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쪽을 우리가 공격할 테니까 니네 남부로 피난 가라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앞뒤로 지금 다 막혔어요. 이집트 쪽도 사실은 구경 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 있는 230만 명 중에서 지금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에서 어느 지역부터 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110만 명 사람들한테 대피령이 떨어진 건데 예. 그 사람이 남부로 간들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남쪽으로 그렇죠. 간다고 해도 워낙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가자지구 사람들은 아니 어딜 가 여기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어? 크기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세종시 정도 규모거든요. 근데 거기 230만 명이 살고 있는 인구 밀도로 따지면 전 세계 몇 번째 꼽혀요. 그러니까 네. 홍콩 뭐 이런 네. 마카오 뭐 거의 다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홍콩이나 이런 데는 고층 건물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다 전부 낮은 건물들인데 그 안에서 230만 명이 산다는 거 어떻게 얼마나 열악한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가니만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간다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지상군이 침투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근데 민간인 학살을 명분으로 해서 지상군 투입을 더 할 거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 학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명분이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그렇게 무고한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똑같이 그걸 전쟁 범죄라고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똑같은 차원에서 지상군이 들어가면 지금 사실 이미 폭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정의 실현이 아니라 보복이잖아요. 똑같이 팔레스타인 그 민간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죠. 그거는 전쟁 범죄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심각하게 이스라엘 측에서 백린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 정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발화점이 낮아요. 이 폭탄은 연기만 흡입해도 그 독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사망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 백린탄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화상을 입는데 이게 화학적 화상이어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몸에 닿으면 그냥 그 사람은 끝까지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예. 이 백린탄을 지금 가자 지구에 퍼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이건 전쟁 범죄 아닌가요? 근데 이미 지금 물 전기 공급도 끊겨 있다고 하니까 이미 지금 지상군 투입 전부터 가자지구는 네. 그러니까 내몰린 상황이에요. 이 가자 지구에 물 전기 공급을 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게 된 이유가 팔레스타인도 선거를 했어요. 네. 2006년 선거에서 가자지구 여기서는 하마스가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예. 하마스가 정당이에요. 네. 우리로 치면 정당이고 지금 서한지구는 파타라고 하는 정당이 이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파타와 하마스 두 개의 정당 중에서 그냥 총선을 치렀는데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정당이 압승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당인 파타당에서. 예.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전까지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로 이끌고 있는 정당 사람들이 파타당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들이 사실 공무원도 여기다 가자지구에 당연히 파견을 해놓은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지원을 하던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마스가 여기서 압승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이제 파견했던 공무원도 걷어들이고 여기 주던 지원금도 끊어버리고 더 심각한 거는 파타가 지난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대화한다는 그 명목 아래 서로 굉장히 너무 많이 밀착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파타당이 이끌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그러니까 아까 하마스가 사실 아니 뭐 대화를 한다더니 되는 것도 없고라고 우리 임상훈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분노를 한 지점이 하마스를 선택한 이유가 거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파타당을 믿고 했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던 그 땅들은 계속 빼앗기고 유대인 정착촌은 늘어나는 상황이고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장벽을 세우면서 사실 가자지구 안쪽으로 이스라엘 측에서 통로를 열어줘서 전기, 가스, 물 같은 거 공급 안 해주면 이 자체적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그냥 거예요. 고립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면 이번 전쟁 이전에 충분히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공급해 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빠질 때마다 원래 제한적으로 공급되던 걸 더 이제 죄는 그러니까 가자지구 사람들을 옥죄는 적으로 그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 아예 이번에는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처음에는 하마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당연히. 먼저 공격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대응 자체가
지금 이제 이것도 문제가 있다. 국제사회 여론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인도주의적인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안에 사는 사람들 다 죽으란 얘기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은 임상호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잡은 후의 상황도 굉장히 좀 분열이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한테 시간이 얼마나 주실지는 시간이 넉넉합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이 처음 건국될 당시에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시온주의라고 하잖아요. 시오니즘.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의 국가를 건설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과연 이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약간 이건 그러니까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이스라엘 땅 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미 그때도. 예. 하지만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땅에 계속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또 다른 팔레스타인인 또 다른 아랍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융화가 되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네. 반면에 이제 시온주의에 근거한 그러니까 그때 이제 20세기 중반 즈음에 해서 이제 이동해서 들어온 사람, 초반, 중반 이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시온주의 이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 배척해야 거기다 땅을 세우지 그 남이 있는데 그 위에 앉아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배타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기존에 살던 유대인들하고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초창기는 처음에 이스라엘을 건국을 할 때 당시는 시온주의 중에서도 흔히 우리가 노동 시온주의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벤구리온 그 초대 총리부터 저기 이삭 라빈 그 암살당한 총리까지 한 30여 년을 노동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노동 시온주의라고 근거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 땅 좀 세워야 되겠으니까 너 좀 비켜줘는 네. 하지만 근데 그래도 우리도 같이 사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노동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PLO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네. 그 PLO도 과거에는 그 무장 세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증오나 사랑이 어떻습니까? 일방적이지 않아요. 사랑을 같이 해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네. 증오도 서로 똑같은 거거든요. 초창기 이스라엘은 그래도 대화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PLO도 결국은 설득이 되고 그런 대화를 해보자 그러고 정식 그 무대 위로 올라온 것이고요. 예. 그때 이제 아라파트 그러면서 대화를 꾸준히 하다가 오슬로 협정이라고 흔히 우리가 부르는 그래 우리 과거에 그 유엔에서 이 국가 체제 국가를 두 개 다 세워서 해라라는 것을 그때는 유엔에서 외부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게 대화가 굉장히 진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노벨상 수상하고 바로 직후에 그 이삭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데 바로 극우파 이스라엘 청년한테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 뒤로는 완전히 물이 이렇게 그 반대로 흘러가면서 예. 완전히 역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로 결국은 노동당은 지금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해 버렸고 리쿠드가 이제 주로 그 집권을 하는 그 우파 정당으로서 하다가 급기야는 이제는 이번 그 내각 같은 경우에는 연정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안에 예. 샤스당이라고 하는 극우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네타냐후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아까 이제 PLO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만든 정당이 아까 문희정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파타라고 하는 그 정당이란 말이에요. 예. 온건파에 속하죠. 그런데 이 파타가 실패한 이유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도대체 아무리 길어도 뭐가 진전이 없어요. 그것이 있고 또 하나가 부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느 때나 마찬가지인데 그 집권 세력이 하나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결국은 그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욕심이 생기고 결국 그 부패로 지금 이렇게 그
저런 처지가 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는 더 여론의 힘을 얻을 수 그렇죠. 있었던 그러니까 거고. 하마스가 더 여론의 힘을 얻은 게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근데 네타냐후 총리도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초대 총리가 벤구리온 총리인데 굉장히 오래 집권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근데 그 벤구리온 총리보다도 넘어서서 지금 최장기 집권을 기록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는 동안에 이 사람의 장수의 비결은 사실은 내치를 보면 별로 그 이스라엘이 낮은 게 없어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집권 중에. 그런데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팔레스타인을 때려요. 그럼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이용했다고 봐야 그렇죠. 될까요? 그리고 지지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또 쳐요. 그럼 또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공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파타에서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부패를 말씀드렸잖아요.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법 위기에 놓여 있어요. 예. 그런데 총리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무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연정이 아까 연정 꾸리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리쿠드 이 우파 정당하고 극우의 그 샤스 당, 그다음에 기타 군소 정당 이렇게 연정을 꾸리고 있는데 아슬아슬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연정이 깨진다. 네. 그러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사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든 이 연정을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연정을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깬다. 이게 누굴까요? 샤스당. 그러니까 극우파예요. 네. 그러니까는 현재의 이스라엘은 극우파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계속 보도가 나왔던 그 사법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예. 사법부에서 그나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랑 또 이렇게 제도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예. 사법부에 주어진 어떤 그 권한이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단원제고 네.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대법원이 있고 그다음 헌법재판소가 있고 이랬잖아요. 예. 그리고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이게 정당한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네. 이 기능을 거기 그 이스라엘은 사법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정하면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렇게 바뀐. 그러니까는 당연히 국민들이 반발을 하죠. 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은 더 이상 이렇게 두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 시점을 택한 것도 그런 게 다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내부 사정들. 오늘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지점을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이스라엘 내부 정치 사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국민들의 절대 다수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현역 군인은 한 18만 정도 되잖아요. 근데 네. 예비군이 사실은 주력 국방 그 세력이죠. 네. 근데 예비군들 장교들이 총리님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훈련을 거부할 정도로 지금 극도로 이스라엘 정치가 악화된 상황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모사드 등등 이렇게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을 세계적인 수준이다 뭐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예. 그런 이스라엘 정보기관마저도 총리님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치가 좀 그렇게 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이스라엘 정치 위기 상황에다가 한 가지 여기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 입으로는 그 안보 하면서 팔레스타인을 때려요. 네. 근데 그건 입으로만 안 보여요. 결국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왜 못 막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정치 상태가 엉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는 그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차단이 돼 있고 아까 모사드도 그 총리로부터 완전히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지난 토요일 그 기습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꼼짝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안보 공백이 생겼다는 거. 네. 한마디로 하면 입으로 안보 외치는 거 그게 지금 딱 적골이 난 것. 그거를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주변 세력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 기습 공격한 하마스 뒤에 이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좀 짚어주실까요? 하시죠. 네. 그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전에도 그 문희정 평론가님 앞서서 하셨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이만큼 중동이 평화로운 적이 없었다. 예. 사실 중동의 데탕트다 이런 그 모소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착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보여요 그렇게. 네. 그런데 착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시각에서 보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이제 그 주변 국가들하고 이렇게 수교를 쭉 맺으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좋잖아요. 예. 근데 2020년,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제 수교를 하나씩 해 오다가 수교를 못 근거리에 있는 국가들하고 못하는 이유는 아랍 국가들이 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수교를 할 수 있다. 이거에 전제 조건을 걸었단 말이에요. 예. 그랬는데 미국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중동에서 점점 발을 좀 빼고 싶은데 그리고 좀 알아서 좀 돌아가게 놔두고 싶은데 그러려면 뭔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좀 협력을 했으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도 그다음에 그 뒤따라서 몇몇 나라들도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도 네. 이스라엘과 이제 수교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보였었어요. 그렇죠. 아니 수교 자체는 좋죠. 그렇게 네. 돼야 되죠. 근데 미국이 이제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이란이 고립되겠지. 근데 이 고립시킨다고 해서 그냥 미안합니다 그러고 숨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단 말이죠. 네, 부글부글 끓고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 제가 이란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 이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몰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 아까 가자 지구를 우리가 이제 사실상 통치하고 있다는 하마스 이번에 예. 일으킨 기습 공격한 하마스 그다음에 그 북쪽으로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죠. 네. 그 레바논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가 번지는데 수니파 시아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부분은 수니파고 이란이 시아파잖아요. 네. 레바논도 사실은 그 수니파인데 극단적인 무장 세력 시아파가 또 있어요 거기. 네. 근데 그 시아파의 그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군사력이 이 레바논 군대보다 더 강해요. 그리고 이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 같은 시아파니까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수니파를 견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란은 계속해서 최근 들어와서 이 헤즈볼라와 하마스와 계속해서 은밀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번에 사건이 났으니까 당연히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뒤에 배후에 이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란이 있다. 이런 큰 일을 벌리는데 이란이 적어도 용인을 했거나 아니면 사전에 알았거나 인지했거나 네.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하마스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배후설을 부인했습니다만 부인하고 있죠. 이번 미국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정을 하는 순간 그럼 이란하고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일이. 때문에 공식적으로 아직은 인정을 하진 않고 있죠. 그래도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확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확전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어요. 미국 상황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두 번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가지고 우린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 계속할 거고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이스라엘로 날아가고 요르단 그다음에 이집트 네. 주변 국가들 방문을 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사실 미국하고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럼 미국 내에 유대인이 많아서인가요? 그렇지도 않죠. 유대인도 좀 일정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의 부를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부의 그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네. 당연히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많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죠. 물론 그 유대인들도 안을 들여다보면은 극우화되는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꽤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진보적인 유대인들도 꽤 많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극우화되는 거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면 국제사회 여론이 이스라엘이 결코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다시 국제사회에서 그런 걸 당할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그걸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정작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점점 더 극우적으로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세도 좋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명 시아파 벨트라고 해서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쫙 그 시아파들이 연결돼 있고 예.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정치 세력이 세 개로 나뉘어요. 헤즈볼라, 그러니까 시아파하고 그다음에 수니파, 그다음에 기독교 네. 있어요. 절대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발표하지 않습니다.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민감해서. 지난 수십 년 전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자기네들
셋이서 세 세력이서 신경전이 그 팽팽하군요. 대통령, 총리, 그다음에 국회의장 나눠 이런 거 나눠 가지거든요. 어. 이미 그게 고착화됐는데 만약에 지금 또 다시 그걸 조사해가지고 이게 바뀌면. 변화가 온다, 굉장히 난리 싫어하죠. 나겠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헤즈볼라의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이 굉장히 세요. 네. 그 이란이 지원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란에도 정규군이 있고 정예군이 있어요. 네. 최고 지도자 아래에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있죠. 예. 혁명수비대가 말 그대로 이 시아파 벨트에 있는 군대들 그 정예군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 의외로 팔레스타인은 수니파거든요. 예.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시아파 수니파가 나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최근 들어서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잘 지내보려고 잘 했는데 지내보려고 했을 때 조건이 그거였어요. 팔레스타인 문제 니들이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거다. 네. 왜? 사우디는 본인은 이슬람의 큰 형님이고 싶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편을 든다고. 네. 큰 형님이고 싶은데 만약에 여기서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을 버리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슬람의 큰 형님으로서의 그 지위도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슬람 큰 형님인데 왜 이슬람 국가를 버리지라고. 네. 대표적인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의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자, 이란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때 파괴한 이란 핵합의 다시 복원하는 그 지금 회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결된 자금 8조 원 정도 풀어주면서 굉장히 해빙 무드 조성을 예.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중국의 중재로 사우디하고 이란이 외교 복원도 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입장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가자 지구에 네. 갇혀 있는 사람들. 어이씨, 중동이 미국의 중재 아래 사우디마저 이렇게 저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진짜 버려진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됐던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서한지구하고 또 입장이 다른 그렇죠. 거죠. 또 입장이 네. 다르죠. 우리 이 상태에서 버려지면 우린 끝장인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진짜 그래서 그 이전에 빨리 막아야 되는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이 극우 정권에 대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 측에서는 무려 2년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내일 뉴스 보기가 사실 너무 무서운데 네. 이게 진짜 내일 정말 큰일이 벌어질까 봐. 이게 24시간이라는 말이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국은 2개 이상의 전선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걸 기본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의 전선이 벌어질 수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왜 최신의 항모 전단을 동지중해로 이동 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미국이 이거를 막기 위해서 또는 참전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갔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중동 국가들한테 니들 참전하면 안 돼. 네. 라는 그 약간 위협을 주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우리가 왔잖아. 진정해. 더 크게 오히려 버리면 안 돼. 그런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껌을 씹을 수 있어라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전선이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하나가 확전이 돼버리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상황 자체가 나머지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을 한편으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역풍을 가져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예. 지금 그래서 블링컨 장관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국가들 개입하지 마. 미국이 계속 그 얘기해요. 예. 니들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란이 딱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또 하나의 축이 움직일 수 있어. 물론 이것도 이란 측에서 위협적으로 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주변 국가들은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상군이 정말 투입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어마무시한 역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좀 평화적인 해결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너무 격앙돼 있고 평화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국내 정치가 이스라엘의 국내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팔레스타인에서도 파타라고 하는 온건파가 있고 하마스라고 하는 과격파가 있잖아요. 네. 이스라엘 똑같거든요.
이스라엘에서도 얼마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동 시온주의라고 하는 예. 초창기의 이스라엘 이때는 굉장히 온건파인데 지금은 완전 극우파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극단 세력들을 국민들이 좀 몰아내 줬으면 좋겠어 제발. 다시 그런 대화의 출발점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소리를 좀 상대방하고 더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암살하고 무슨 맞아요. 옛날에 사다트 대통령 이집트 사다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도 대통령도? 이스라엘과 대화 좀 하려고 해도 암살당하죠. 나는 이런 역사 제발 좀 그러니까 국내에서 결국 국민들이 힘을 몰아줘야 돼요. 그 예. 대화를 하려고 하는 평화 주의자들에게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방법. 저는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이제 가자 지구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린 이렇게는 못 살겠어거든요. 이 상황을 진정되기를 그냥 아까 현상 변경 없이 상황이 진전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전향적인 어떤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이스라엘 측의 양보가 나오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스라엘 군이 지상군으로 투입이 돼서 뭔가를 다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가자 지구 자체조차도 뭐 이스라엘 영토로 이제 병합을 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게 현실적으로 지금 가자 지구 밑으로는 500km에 달하는 터널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하마스 대원들은 사실은 한 3만 명 정도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아래쪽에 그러니까 지상이 아니라 사실은 지하 쪽 그쪽에. 세계에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이스라엘 군이 이 지하 쪽 세계를 다 못합니다. 제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군의 피해만 더 커질 거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하마스는 들어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야, 저희가 지금 40분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끝이 안 나는 상황인데 지금 방송 시간 30초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10초씩 짧게 일각해 주시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오에는 증오밖에 돌아오는 게 없거든요. 결국은 대화, 평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국가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임 소장님은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이스라엘 현재의 정부 같은 입으로 하는 보안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말 국내 전체가 탄탄해야 되고 네. 입으로 보안 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전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